2022년 9월 12일 국민통합정부 전력에너지부는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세 선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에너지부 장관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정용 전기의 경우 전기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구매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금 조달을 위해 상업용 전기세에 대해 선납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전기세 선납을 원하는 업체는 국민통합정부 재정투자부에 선납할 전기세를 원하는 금액만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에서 금융거래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국민통합정부에 전기세 선납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정용 전력 공급의 경우도 면제되었다는 말만 믿고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이 단전으로 인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9월 17일 방콕에서 미국 마약 단속국과 태국 정부가 공조하여 미얀마 무기 브로커 툰민넷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태국인 3명과 함께 잡혔다고 하며 미얀마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툰민넷은 배전 사업을 통해 샨주 마약 거래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중국산 군용 무기를 미얀마로 공급한 핵심적인 인물로 스타사 파이어 그룹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군 중위 출신의 전 호텔 관광부 국장이었던 키나옹넷의 아들입니다. 툰민넷은 미나옹 훌라잉 위원장과 함께 있는 사진이 많이 공개되었으며 국가 비상사태 이후 위원장의 딸 킨띠리템몬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위원장의 딸은 스타사 파이어그룹 계열사인 스타띠리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를 설립하기도 하였으며 2020년 회사를 떠나면서 2021년 4월에는 회사명을 로얄 모타웅 마이닝 컴퍼니로 변경하며 외형상으로는 군 관련 기업에서 제외가 되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에는 툰민넷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태국 국경 카지노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던 태국 상원의원과도 긴밀한 사업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일본 국방부는 2023년부터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미얀마 군생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교부 대변인은 2022년 7월 정치범 4명 사형 집행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국가관리위원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양국방위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훈련 중인 군생도 11명에 대한 과정은 계속 유지를 하지만 추가 신입생은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미얀마 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가 비상사태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9월 16일 현재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새롭게 발행한 금화가 총 455.75 티켓이 판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쪼민툰 대변인은 현재 네피도에서만 티켓당 280만 짝의 판매가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미얀마 전역에서 판매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화 판매 단위는 0.25 티켓, 0.5 티켓, 1 티켓로 제작이 되어 신분증을 지참한 구매자에 한해 인당 금화 1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미얀마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화상회의에서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7월 18일까지 코로나19 및 정치적 위기로 인해 공장 291개가 폐업하고 노동자 10만 4,798명이 실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114개 신규 공장이 가동하고 휴업한 공장 100개가 재개하면서 노동자 5만 4,819명의 고용 창출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얀마 노동조합 협약 87호에 따라 연방 노동조합 2,892개, 타운십 노동단체 162개, 지역 노동단체 26개, 노동단체 연합회 9개로 총 노조원은 19만 명이 있다고 설명하며
공장 폐업 시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사 간 문제 발생 시 노동법에 근거하여 평화적인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노사정 회의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6일 주미얀마 인도대사관은 사가잉지역 따무타운십 국경에 신규 검문소를 건설하기로 미얀마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인도 미얀마 국경에는 현재 모래마을에서 검문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신규 검문소 건설을 통해 인도와 미얀마 무역과 양국 통행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8월 8일부터 따무모레 국경무역 게이트가 공식적으로 운영하였다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폐쇄되고 2021년 8월부터 재개되었습니다. 2022년 23년 회계연도 2022년 4월부터 7월 말까지 미얀마인도 무역액은 3억 5,762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수출은 1억 7,932만 달러, 수입은 1억 7,83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8일 샨부 북부 짜웅메 타운십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여성은 본인이 사용하는 깐보자 페이와 웨이브머니 계정이 정지되면서 예금되어 있는 300만 잣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녀는 송금 또는 출금 서비스를 하면서 모든 사용자 정보를 본인으로 정확하게 입력을 마쳤으며 해외에서 송금을 받는 경우 부모님이 본인의 가게에서 인출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좌 정지가 되고 고객센터에 항해 전화를 하였지만 해당 사안은 미얀마 중앙은행의 명령에 의해 처리가 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용자 정보를 제대로 업데이트하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깐보자 페이 측에서는 실수로 인해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는 미얀마 중앙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일부 계정이 정지되어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미얀마 태국 국경무역 게이트 미야와디를 통한 수출량은 3억 8,055만 달러를 기록하며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동기 미야와디 국경무역 게이트 수출량은 4억 9,518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억 4,634만 달러가 감소한 것입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최근 무역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미얀마산 농산물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중앙은행의 수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많은 수출업체들은 수천만 잣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22년 9월에는 수출이 하나도 없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국경 밀수를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1일 국민통합정부 라디오 채널에서 국방부 장관은 국민방위군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무역을 포함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은 합법적인 단체로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세금 부과를 해야 할 것이며 국민행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방위군 대원들은 국민들의 사업체를 강제로 수색하거나 세금 징수를 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도로와 수로 검문을 할 때 국민들의 활동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민방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마을 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여행 금지 명령을 하면서 금품갈취, 위협, 폭행을 일삼는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진 이후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통합정부는 비무장단체들과 협력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지역별 국민방위군과 소통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오전 만달리 찬예따잔 타운십에서 NLD당 복장을 한 시위대가 NLD당 사무실 앞에 집결하여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 등의 단체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위대는 NLD당이 테러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적힌 현수막과 아웅산수지가 건강하길 바란다.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의 테러를 규탄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위를 본 주민들의 반응은 이들은 만달레이 주민도 아니며 NLD 당원도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군인들에게 철저히 감시를 받고 있는 지역인 점도 고려할 때 가짜 시위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